네, 현재 시간 2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91%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시장 안에서 중요한 종목들만 모아봤습니다. 오후장 긴급 진단, 이번 시간은 정혜용 과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의 바람대로 오늘 이 넥타이의 빨간 모습대로 네. 양봉이 나타나주길 기다리면서 하나씩 상황실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치솟는 유가와 천연가스로 인해서 룰루랄라 기분 좋은 건 GS입니다. 이게 유가 천연가스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면서 더 올랐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올랐고 또 시장은 얼마나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요? 네, 우선 아시다시피 최근에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죠. 그러니까 WTI 같은 경우에는 96달러, 그리고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100불에 인접한 지금 99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4년에 당시에 이제 국제유가가 100불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100불에서 계속 이제 100불에서 한 110불 정도로 계속해서 오가다가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 이제 셰일가스 세일 혁명 이후에 본격적으로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30불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지금 지난 2020년 아시다시피 2년 전이죠. 2020년 3월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국제유가가 15불까지 브렌트유 기준으로 15불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100불대 수준이니까 거의 저점 대비해서는 지금 한 2년여 동안 국제유가가 한 7, 8배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와 더불어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덜란드 TTF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 천연가스 가격이 72.56 유로 수준인데요. 마찬가지로 1년 전 대비해서 지금 7.7배 가까이 지금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그러니까 유가와 이제 천연가스 모두 지금 거의 저점 대비해서 한 7, 8배 정도 수준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러한 부분은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불거진 영향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수급적인 그런 요인이 좀 작용을 하면서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기 이전에도 국제유가가 한 80불대까지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이후에는 거의 한 10에서 한 20% 정도 좀 추가 성진 그러한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도 외국계 리포트를 보게 되면 JP 모건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만일에 추가적으로 이제 확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국제유가가 150불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이러한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외하고서도 지금 80불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분쟁 이후에 지금 국제유가가 크게 급등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단기적으로 한 10에서 한 20% 상승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확전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50달러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정말 국제유가입니다. 우리가 이 유가 방향을 정말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계속 드라마틱하게 코로나 시대 이후부터 움직이고 있는 유가인데, 근데 실제 전쟁이 벌어진다라는 가정하에 그 전에는 에너지가라던가 천연가스가 유가가 얼마나 올랐었는지, 지난 2014년에 이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당시에는요, 생각보다 러시아 산유량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해요. 그렇다 보면 이번에도 그 공급량에 있어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고 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 전쟁이라고 하면 사실 2차 대전 이후에는 전쟁은 사실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분쟁 국지적인 정도? 분쟁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정말 먼 옛날 얘기죠. 그 이후에는 이제 중동발 이제 오일 쇼크가 이제 발생하면서 그 당시에도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 이후에는 9.12 테러라든지 또 이제 크림반도 당시에 이제 2014년 이슈 당시에는 단기적인 그러한 좀 이슈로 마무리가 됐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난 2014년에 이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이제 침공할 당시에는
당시에 2014년 이제 2월 말경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이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이제 합병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월, 3월 그때 당시에 이제 유가 수준을 보시게 되면 그냥 100불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2012년, 13년에도 계속 100불에서 110불 정도로 유가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은 뭐 유가가 와 100불이다 이렇게 많이 유가가 급등을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한 시계열을 돌려보면 201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불이면 그냥 평균치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유가가 뭐 100불에서 뭐 한 120불, 130불 가면 유가가 좀 많이 오르네. 그리고 이제 100불에서 100불 좀 언더로 내려오면 유가가 좀 이제 안정적이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뭐 당시에 크림반도 합병 당시에 국제 유가 변동성은 거의 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그 이후에 이제 2014년을 기억해야 될 부분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이러한 셰일 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당시에 이제 2014년에 국제 유가가 이제 100불대 수준에서 뭐 30불대까지 순식간에 급락을 하면서 거의 2015년, 16년까지 계속해서 30불대까지 뭐 하락 안정화됐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GSE가 거의 대장격으로 올랐어요. 오늘까지 5거래 연속이고 심지어 지난 거래는 상한가 갔다가 오늘 살짝 하락으로 시작했던 이 종목을 20% 급등까지 나타냈던 게 참 그만큼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 이에 뭐 대성에너지, 이구산업, 하이스틸 많은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네. 아니 정말 아직 전쟁에 대한 그 가능성, 뭔가 분쟁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잖아요. 네. 유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150불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네. 지금 과열됐다라고 하더라도 더 들고 가서 시장 해지 역할을 하는 게 좋을까요? 매도할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2차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봤던 뭐 GS이라든지 대성에너지 이러한 주식들이 오르는 게 국제유가가 말씀하신 거죠. 150불이 가게 되면 그럼 수혜를 입지 않겠느냐 그러한 기대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작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국제유가가 급등한 거는 10에서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2011년을 돌아보게 되면 2011년도 연초에 국제유가가 한 40불 정도 수준에서 거의 한 70, 80불 때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 그러면 이 회사들이 2021년에 실적이 얼마나 좋아졌느냐라면 그 부분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2021년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유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동안에 이런 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테마성 이슈, 앞서 이제 로봇주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형적인 그런 테마성 이슈로 이런 좀 중소형주다 보니까 수급이 좀 몰리면서 그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급등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뭐 정유주라든지 실질적으로 이런 유가 상승 수혜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에서 지금 소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도시가스 관련주 같은 경우에 네. 이러한 테마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주가 변동성 확대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한 줄 평으로는 주가 변동성 확대를 주의해보자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정말 찐 수혜주들이 오히려 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놔주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올해도 눈높이 낮춰야 할 종목으로 덕산네오록스가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이 부진했는데 여기에 올해 실적 눈높이도 낮추재요. 무엇 때문인가요? 네, 우선 일단 뭐 중화권 물량이 좀 감소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더불어서 기존 예상 대비해서 이제 공급 물량이 증가하는 부분이 다소 이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시장의 좀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를 보셔야 될 게 그러니까 YOY 기준으로, 그러니까 즉 전년 대비해서 이제 역성장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즉 이제 지금 워낙에 시장의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덕산 레오룩스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30% 이상 고성장을 했거든요. 그만큼 시장의 지금 기대감이 좀 높아진 상황에서 지금 이제 성장세가 올해 한 10%대로 좀 낮아지면서 즉 이제 지난해 대비해서 이러한 성장에 대한 좀 기대감이 다소 좀 눈높이가 낮아진 부분이다. 즉 이제 뭐 감소로 인해서 중화권 물량 감소로 인해서 뭐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역성장한다. 그러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진한 실적 때문에 올해도 기대치를 좀 낮춰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덕산네오룩스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을 보면은 디스플레이 그리고 OLED가 꼽히고요. 실제로 제가 관련 뉴스 리포트를 좀 찾아봤는데 OLED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톤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헷갈리는 겁니다. 저희 채팅방에도 은님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원래 이렇게 좀 과격하게 막 느낌표 붙이시는 분이 아닌데 이번에는 OLED 그렇게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라고서는 느낌표를 2개나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 그럼 이거는 과장님 OLED 산업에 대한 문제예요? 아니면 네. 덕산 네오룩스 한 종목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아니고요. 네. 사실 투자자의 시선이 아.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즉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OLED 전방 산업은 올해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작년에 이제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올해가 이제 작년보다는 조금 슬로우할 거다. 그러한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부분이죠. 일단은 그러니까 증권사들의 이제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덕산 네오룩스의 그런 리포트들을 보게 되면 일단 작년에 워낙에 좋았었고 올해도 이제 한 10%대의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워낙에 OLED 시장이 좋았었고 여기에 또 이제 폴더블 폰이라든지 이러한 OLED 시장 또 퀀텀 닷이라든지 삼성의 이러한 시장 확대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이제 전방 산업은 상당히 좀 우호적이긴 그러한 합니다만 지난해 대비해서는 다소 이러한 성장세가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치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 좀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전방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과도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투자자들이 좀 실망스러운,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뭐 20, 30% 이상 고성장을 좀 기대를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부합한 주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20, 30% 이상 성장을 기대했었다가 이제 뭐 시장의 컨센서스가 한 10%대로 좀 낮아지면서 이러한 좀 실망적인 그런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막풍님은요, 덕산 네오룩스 지금 마이너스 16%입니다. 샐러드님은 전 덕산 하이메탈이 있는데 마이너스 10%예요 라고 의견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도 이미 주가가 고점 대비 한 43% 넘게 밀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올해도 눈높이를 낮추자라고 말하는 증권사마저도 근데 이 단기 실적 부진으로 이미 주가는 이에 대한 악재를 반영했다라고 평가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부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반영했다고 해서 들고 가야 될지, 근데 올해 눈높이 낮춰보자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빼야 될지, 네.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 한 주 평가 투자 의견 주시죠. 일단은 그동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투자자들의 좀 과도한 기대감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 PR 한 30배 이상 적용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좀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이제 완화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뭐 특별하게 그러한 펀더멘탈이 크게 변한 요인은 아닌데 투자자들의 시선이 많이 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작년에는 이제 긴축 전이기 때문에 PR 한 30배, 40배도 충분히 시장에서 뭐 소위 말해서 버블이라고 인식을 안 하면서 부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난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긴축 움직임이 나오면서 시장의 컨셉 자체가 최근에 이제 한 고퍼주들, 즉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종목들 같은 주식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수급이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지금 하락하는 그러한 경향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덕산 네오룩스도 펀더멘탈적인 이슈보다는 이러한 수급적인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완화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점에는 이제 한 PR 한 15배 정도 수준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게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여전히 지금 뭐 주가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뭐 저평가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한 35,000원 정도 선에서는
한번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목표 주가로는 한 6만 원 정도 선, 즉 올해도 이제 뭐 10에서 한 20%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자차 밸류에이션 PR 한 20배 정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목표 주가로는 한 6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으로는 한 3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히려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돼서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 때이다. 목표 주가는 6만 원, 손절가 3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시죠. 크래프톤입니다. 100억 매입 통할까요? 주가 부양 의지를 피력했는데 효과가 있을지, 사실 이러한 주주가치 제고 혹은 뭐 임직원들의 주가 부양은 너무 단기적인 영향이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사실 주식 투자를 한번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대주주라든지 네. 그런 특수관계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자기 회사 이제 기업 주식을 사게 되면 상당히 호재 요인이죠. 왜냐하면 이제 대주주라든지 그러한 회사를 잘 아는 내부인들이 주식을 매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회사에 대한 또 믿음, 또 회사에 대해서 향후 이제 전망이 좀 밝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좀 호재라고 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기적인 뭐 수급적인 호재냐 아니면 뭐 중장기적인 이슈나 부분은 좀 시간을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대주주의 그러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러한 내부자들이 어쨌든 주식을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일단 호재성 요인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만큼 좀 주가도 최근에 이제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맞아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뭐 주가가 지금 50% 이상 뭐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주주 입장에서도 지금 가격에서는 충분히 한번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센티멘트가 상당히 지금 악화됐었는데 이러한 대주주 매입으로 인해서 향후 이제 주가 센티멘트가 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작 뉴스테이트의 성과가 부진하면서, 그리고 메타버스 열풍 속에 올랐던 게임주들이 다 같이 밀려나면서 고점 대비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밀려났던 크래프톤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주가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일단 임원 대표의 주가 부양 의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또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모멘텀은 언제쯤 나와줄까요? 네,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주가를 시켰던 그런 요인들이 해소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즉 이제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 즉 뉴스테이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았었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흥행 성과를 좀 기록을 하면서 주가 역시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뉴스테이트의 매출이 얼마나 정상화되느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러한 신작 출시 모멘텀이 결국에는 주가의 좀 방향성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콘솔 게임 그러한 출시 모멘텀이 좀 기대가 된다는 점, 그러한 점을 봤을 때 일단은 뭐 상반기에 이러한 뉴스테이트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역시도 좀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향 조정한 목표가도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도 있습니다. 그만큼 괴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크래프톤에 대한 한 줄 평 그리고 전략 세워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인 시각에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낙폭 과대 국면에서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대주주도 주식을 매입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매수가로는 한 28만 원, 그리고 목표 주가로는 40만 원, 손절 가격으로는 2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약간 덕선네오록스랑 좀 의견이 비슷한 것 같은데 만약에 덕선네오록스와 크래프톤 둘 중에 한 종목을 이 위기 시기에 구입해본다면, 매수한다면 어떤 걸 매수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덕산네오룩스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덕산네오룩스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요. 근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신작이 언제 나올지 또. 그렇죠. 게임주의 특성 자체가 네. 향후에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가 좀 예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비슷한 밸류에이션이다라고 한다면 좀 예측이 좀 그래도 좀 수월한 덕산네오룩스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과장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